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완성 12번째 단원 전반사와 광통신 3점짜리 문제풀이입니다. 자, 1번 보세요. 그림 가는 매질 A에서 매질 C로 수직으로 입사한 단색광 P가 C와 B의 경계에서 전반사한 후 C와 B 경계에서 전반사한 후 C와 A의 경계에서 임계각 세타 C로 입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자, 매질 B가 이렇게 있어요. 매질 B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매질 A가 위에고요. 매질 C가 이게 매질 B예요. 그런데 단색광 P는 매질 A와 C의 수직으로 입사한대요. 이렇게 입사한대요. 자, 이렇게 들어가요. 단색광 P가. 그리고 이게 지금 법선인데 여기에서 B와 C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대요. 전부 반사했어요. 자, 여기 들어갔대요. 그런데 이때 A와 C에 입사한 이 각이 임계각이 됩니다. 복잡하네요. 그리고 매질 B가 바닥면과 이루는 각, 요게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P와 P보다 파장이 짧은 단색광 Q, P와 P보다 파장이 짧은 단색광 Q입니다. A, C 법선이 있고요. 이 법선에 PQ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동일한 각도로 들어가는데, 자, 요거는 Q 똑바로 간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요거는 P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가에서 P의 속력은 B에서보다 작다. C하고 B를 봅시다. C하고 B를 봤을 때 C에서 B로 가다가 전반사 일어났죠. 그러면 N, C에서 B로 가다가 전반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NC가 NB보다 큰 거죠. 즉 C의 절대 굴절률이 B의 절대 굴절률보다 커요. 따라서 이게 밀환 매질, 소환 매질이니까 속도는 여기 C, V, B 이렇게 돼야 되죠. 속력은 C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P 대신 Q를 써요. 파장이 짧대요. Q를 A에서 C로 수직으로 입사시킬 때 C와 B 경계면에서 여기서 반사한 빛은 Q는 C와 A 여기요 경계면에서 전반사할까? 파장이 짧아지면요. 자, 파장이 짧아지면 이게 짧아지면은 많이 꺾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많이 꺾여요. 자, 많이 꺾였다는 얘기는 QC 값이 작아지는 걸 말하죠. 됐어요? 짧아진다는 거는요, 이게 많이 꺾이는 거예요. 많이 꺾인다는 얘기는 법선을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QC 값이 이게 작아지는 거예요. 즉 QC 값이 작아져요. 임계 값이 작아져요. 이게 작아지는 거예요. 됐죠? 이게 작아지니까 전반사가 일어나야 되죠. QC가 작아지니까 전반사가 일어나야 돼요. 따라서 니은은 맞았습니다. 디귿, B가 바닥과 이루는 각이 세타보다 작아지면, 자, 요게 작아진다고 쳐봅시다. 요게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게 거의 수평으로 이렇게 눕는다는 얘기예요. 눕는다는 얘기는 전부 반사되는 거죠. C와 B 경계면에서 반사한 P는 C와 A 경계면에
그래서 전반사입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되지만, 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버리면 얘가 들어온 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쭉 가죠. 자, 이거를 다시 옆에다가 그리면, 이렇게 됐다고 쳐봅시다. 각도가. 이런 식으로 작아졌다고 쳐보세요. 그럼 경계면이 작아지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온 빛은 법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법선이고, 입사가 반사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경계면을 그리면 이게 또 작아져요. 그쵸? 이게 작아진다는 얘기는 기존 세타 C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즉, 세타가 작아지면 입사각 자체는 세타 C보다 작단 말이에요. 이게 작으니까 전반사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그림 가는 원통형 수조 바닥에 물체를 넣고 수조에 액체 A를 채운 후 물체 바로 위 수면에 원판을 고정시켜 놓은 것을 나타내고 나는 가에서 A 대신 액체 B를 채운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점 A는 물체의 고정점 P와 수조의 경계를 잇는 직선상의 지점이고 그렇게 빛이 나간다는 게 아니라 똑바로 나간다는 게 아니라 연장선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점 B, C는 A를 지나고 수평면과 나란한 직선의 점대지입니다. 가의 B 위치에서는 P가 관측되고 나의 P에서 C를 향해 진행한 빛은 B와 공기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됩니다. 이거는 겉보기 깊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보기 깊이는 물리 2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제가 교과서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기억이 지금 나질 않는데, 만약에 이게 물리 2에 나오는 겉보기 깊이 내용이 물리 2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그거를 응용해서 문제를 냈다면 심각하게 잘못된 겁니다. 물리 2 문제와 관련된 걸 물리 1에다 낸 거예요. 어거지로 우겨 넣은 거예요, 지금. 개념은 겉보기 깊이인데. 겉보기 깊이가 어차피 전반사하고도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포함시킨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엄격히 얘기하면 잘못된 겁니다. 물리 1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겉보기 깊이가 물리 2에 있는 내용이라면 이 문제는 물리 1에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한번 해봅시다. 응용해서. 어차피 전반사의 개념을 적용시켜서 하면 되니까. 가본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쓸데없이 문제를 어려운 문제 내려고 지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물체가 있고요. 물체의 요 지점이 P점이랍니다. P점에서부터 수조 끝 모서리 부분을 향해서 직선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연장선 A고요. A의 뒤쪽 여기가 B예요. 그 다음에 이게 세타고요. 이게 A고 밖은 공기예요. 공기.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매질만 B로 바꿨어요. 여기가 P고요. 연장선 그리면 자, 여기가 A고요. 매질 B로 되어 있고 여기가 세타고, 자, 여기를 그렸을 때 C점이랍니다. 그런데 C를 향해서 진행한 빛은 B와 공기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간 거는 C로 가지 못하고 전반사 안 됩니다. 이렇게 간대요.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봅시다. B에서는 이게 보인대요. 그럼 여기 눈을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 시야에서 이게 보인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온 게 꺾여서 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꺾여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쳐보세요. 원래 이게 보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와서도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와서 꺾여갖고 보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쵸? 가의 B 위치에서 P가 보인다고만 되어 있지 어느 경로로 진행한 빛으로 인해서 보인다고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한 빛이 보이는 건지 이렇게 진행한 빛이 보이는 건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냥 아는 대로만 해봅시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가의 B에서 물체를 관측할 때 물체는 실제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보인답니다. 여기서 보면요, 얘가 이렇게 온 것이 이렇게 꺾여서 보인다는 얘기는 우리 눈은 실제로 빛이 꺾이는 걸 모르니까 마치 이 빛이 여기에서 온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위로 떠오른 것처럼 보이죠? 그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기억은 틀렸어요. 이게 겉보기 깊이입니다. 니은요, B와 공기 사이 임계각은 세타보다 작다. B와 공기 사이 임계각은 세타보다 작대요. 자, 여기 세타일 때는 여기에서 지금 전반사가 일어났어요. 그쵸? 요 각을 세타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세타 프라임. 그럼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임계각은, 자, 세타 프라임보다, 이게 전반사예요. 이 전반사는 요거랑 세타랑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맞죠? 지금 요 세타하고 세타 프라임 비교해보면 세타가 더 커요. 그런데 세타 프라임에서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임계각은 이거보다 작은 각에서 형성이 됐다는 얘기죠. 임계각보다 큰 각으로 들어가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나는데 세타 프라임이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세타에서는 당연히 전반사가 일어나야 되죠. 그쵸? 자, 그러면 B와 공기 사이 임계각은 세타보다 작다? 맞았죠? 세타보다 작은 거. 이렇게 되니까. 임계각이 이렇게 되니까. 세타보다 작은 건 맞았습니다. 니은. 디귿. 굴절률은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가에서, 여기에 가본 그림이에요. 가에서 요 세타는 아직 전반사 안 일어났어요. 됐죠? 그러니까 세타는 임계각보다 작은 거예요. 전반사 안 일어났으니까. 근데 나에서 세타는 임계각보다 커요. 됐죠? 따라서 굴절률은 요놈이 더 크다는 얘기죠. NB가. 따라서 NB가 NA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까요? 3번 문제를 하기 위해서 종이를 바꿉시다. 3번 보시면 그림 가는 단색광 P가 광섬유 코어에서 클래딩을 입사각 세타 I로 입사할 때 굴절각 세타 R로 진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 번 더 그리면 위쪽이 클래딩, 자, 아래쪽이 코어예요. 여기가 코어, 이쪽이 클래딩이에요. 법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전세각 P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때 입사각을 세타 I, 굴절각을 세타 R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의 각도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코어의 물질을 A 또는 B로 했을 때 얘가 세타 R, 여기가 세타 I 0이고요. 자, 여기가 30, 60, 여기에 90 됐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축에 여기가 30, 여기가 60, 자, 여기가 90 이렇게 돼 있습니다. B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B예요. 이게 B. A는요 딱 90도가 되는데 30도를 지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A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코어가 A일 때 P의 속력은 A에서가 클래딩에서보다 작다. 자, 보세요. A가 30도일 때, 즉 A의 입사각이 30도일 때, 물질 A일 때, 코어가 A일 때, 입사각이 30도일 때 굴절각은 30이에요. 그런데 B는요, 입사각이 30도일 때 굴절각은 30보다 커요. 더 많이 꺾이는 거죠. B일 때 더 많이 꺾여요.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어차피 그 다음에 A일 때 코어가 A일 때 60도로 입사하면 굴절각이 90도가 되니까 A가 분명히 밀한 매질이에요. 코어가 클래딩보다 밀한 매질이에요. 따라서 A일 때 P의 속력은 A에서가 클래딩보다 작죠. 밀한 매질이니까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코어에 대한 클래딩의 굴절률은 코어가 A일 때가 B일 때보다 작다라고 했거든요. 봅시다. 지금 절대 굴절률은 N, B가 N, A보다 커요. 많이 꺾여요. 근데 코어에 대한 클래딩의 굴절률은 A일 때가 B일 때보다 작다고 했거든요. NA에서 코어에서 N, 코어에서 클래딩으로 가는데 클래딩은 똑같아요. 이거는 NA에서 클래딩으로 갈 때 요거랑 요거는 그러면은 N 클래딩 N 코어 요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N 코어에서 클래딩으로 갈 때 이번엔 매질이 B예요. B에서 클래딩으로 갈 때 N 클래딩 N 코어인데 요거는 A고 요거는 B예요. 됐죠? 근데 NB가 A보다 커요. NB가 A보다 커요. 그러니까 굴절률은 코어에 대한 클래딩의 굴절률은 자, 이게 크니까 요게 작은 값이 되죠. A일 때가 B일 때보다 그럼 크다는 얘기죠. 이게 더 작은 값이니까. 네, 거꾸로 됐습니다. A일 때가 B일 때보다 작다라고 해놨으니까 지금 틀렸습니다.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코어와 클래딩 사이의 임계각은 코어가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크다. 임계각은 60도일 때지만 B는요. 이게 더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B는요.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B는요. 여기 60도보다 작은 각에서 임계각이 형성이 되죠. A는요. 60도일 때 임계각 형성되죠. 임계각은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크죠. 됐습니까?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없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봅시다.
그림 가 나는 단색광 P를 매질 A, B에서 공기로 동일한 입사각 세타 제로로 입사시켰을 때 가에서는 P가 경계면에서 굴절한답니다. 가에서는 주변은 다 공기예요. A인데 여기서 입사를 시켜요. 요 각이 세타 제로 일 때 이렇게 꺾여요. 많이 꺾이네요. 즉 A에서 공기로 나갈 때 꺾인다는 얘기는 A가 밀원 매질. 자, 그 다음에 B를 봅시다. 여기가 B고요. 이렇게 입사를 해요. 여기가 세타 제로로 단색광 P가 입사를 해요. 그랬을 때 전반사가 일어난대요. 다는 P를 B에서 A로 입사각 세타로 입사시켰을 때 B와 A 경계면에서 P가 전반사하는 거랍니다. B 위에 A를 올려놓고, 자, 이렇게 A를 올려놓고, 여기 B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요. P, 그 다음에 이게 세타예요. 그랬을 때 전반사 한대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B에 대한 A의 굴절률 N, B에 대한 A의 굴절률은 N, A에 대한 공기의 굴절률보다 크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런데 그림상에서 공기보다는 A가 굴절률이 커요. 즉 N, A가 N, 공기보다 커요. 그쵸? 자, 그럼 이거를 해보면은 이거는 N, 이거는 NA 나누기 NB. 죄송합니다. 요 놈은 N 공기 나누기 NA예요. 요 놈이 지금 큰 거예요. 공기는 1이고. 되셨죠? 자, 이 관계예요. 그 다음에 B에서 A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A보다는 B가 밀원 매질이에요. 자, 이걸 찾을 수가 있죠. 그럼 P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커야 되죠. 소환 매질이니까. 네, 그럼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공기와 B 사이의 임계각은 A와 B 사이의 임계각보다 크다. 공기와 B 사이의 임계각은 A와 B 사이 임계각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자, 봅시다. 이제 N, B에서 A로 갈 때 NA 나누기 NB인데 요거를 임계각 사인 세타 C B에서 A로 갈 때 그러면 B가 더 크니까 이거는 1보다 작아요. 그쵸? 그 다음에 N B에서 A로 갈 때 B에서 공기로 갈 때 N 공기 N B란 말이에요. 이거는 1 나누기 N B예요. 그쵸? 근데 B가 공기보다 크니까 이거는 1보다 작아요. 됐습니까? 그런데 NA는 1보다 크지요. NA는 1보다 크죠? 따라서 이 값이 요거보다 커요. 이거를 사인 세타 C인데 B에서 공기로 갈 때 요 값이 요거보다 커야 돼요. 됐죠? 즉, 요 값이 요거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은
사인 세타 C B에서 A로 갈 때 임계각 값이 사인 세타 C B에서 공기로 갈 때 임계각보다 커야 돼요. 됐죠? 그러면 B와 공기와 B 사이 임계각, 공기와 B 사이 임계각은 A와 B 사이 임계각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타는 세타 제로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굴절률은 A가 더 커요. 더 큰 게 아니라 B에서 A로 입사할 때 이 입사각 세타 전반사가 일어나요. 그쵸? 그런데 B에 대한 A의 굴절률은 B에 대한 A의 굴절률은 A에 대한 공기의 굴절률. 자, 봅시다. N, A에서 공기로 갈 때 이거는 N, 공기, N, A란 말이에요. 됐어요? 자, 이건데 이거보다 크죠? 이거보다 이게 커요. 그쵸? 크니까 이게 크다는 얘기는 임계각이 큰 거 아니에요. 큰 거니까 요 세타는 나에서의 세타 제로 요거보다도 커야 되죠. 자,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사와 광통신 3점짜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